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기는 필러가 진짜 안 좋구나. 젤리 같죠? 이게 필러예요.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와, 이거는 나의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못 해드립니다. 피부들이 괴사가 생깁니다. 고름도 생기고 완전 까매지고 막 피부가 완전 죽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요. 돼버려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봐봐요. 지금 그렇네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촬영인가요? 지금 필러 맞아야 되는데. 진짜요? 여기 좀 꺼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팔자주름도 요새 늘어지고, 그쵸? 네. 좀 필러를 좀 맞아볼까? 원장님. 아니 지금 맞지 마시고. 네. 뭐 좋은 건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같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뿌띠 시술이라고 하나요? 비교적 시술도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아무 때나 뭐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고 맞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필러 보톡스라고 하는 뿌띠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유행을 타고 엄청나게 많이 퍼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불과 10년밖에 안 돼요. 제가 거의 필러하고 보톡스 1세대 의사. 필러 보톡스가 옛날엔 굉장히 고가였어요. 한번 맞는데 뭐 100만 원이 우습게 나갈 정도로.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죠. 대중화되면서. 근데 뭐든지 많은 집단에서 이렇게 맞다 보면은 부작용이 확률적으로 생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딱 보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뿌띠 성형이라고 하는 1세대 의사로서 옛날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루에 50명씩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들이나 환자분들 뭐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기는 필러가 진짜 안 좋구나, 혹은 이런 필러 제품들은 진짜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죠. 아예 오늘 필러 부작용 아니면 필러 맞지 말아야 될 곳들, 이거 포함해서 필러가 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고 한번 필러에 대해서 A to Z 다 알려주세요. 그럼 잠깐 필러 갖고 올게요. 네, 좋습니다. 필러, 영어로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뭔가를 넣어서 채우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필러를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주 대중적인데, 무릎 뼈끼리 마찰을 방지해주는 연골의 대부분의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무릎 아파서 관절 주사 맞으러 갔다 왔다 하잖아요. 네. 그게 다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그래서 무릎에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어주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벌어지면서 거기에 마찰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의학 용도로는 그런 걸로 많이 썼는데, 팔자 주름이 이렇게 꺼져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런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어주면은 볼륨감이 빵 올라오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얼굴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노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륨감을 만들어주면은 동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필러예요. 옛날에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이 필러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이 생겨버렸어. 근데 필러도 저는 잘 맞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필러인데요, 이게 어때? 약간 뭔가 제형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약간 물론 젤리 같죠? 이봐요, 이거 봐, 젤리 같죠? 네. 이게 필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러들을 넣었을 때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물질이 남으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필러를 안 맞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필러를 좀 많이 짜볼게요. 이렇게 짜면 원형처럼 돼 있죠. 네. 이게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필러를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깔아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필러가 몸에서 잘 녹을까요? 얇겠죠. 왜? 표면적이 넓으니까. 네. 필러는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 안에 필러를 녹이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히알라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필러를 녹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표면적이 뭉쳐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녹기가 힘들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필러를 한 부위에 많이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녹기가 힘든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필러가 남아있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필러를 굉장히 얇게 깔아가지고 잘 넣으면 예쁜 모양도 만들 수 있으면서 안전하게 나중에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양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넣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왜 맞는 건지, 필러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장점이 뭐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볼륨감이에요. 해골 모양처럼 옆볼이 이렇게 확 꺼져 있고 이러면요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네. 얼굴이 애기들 보면 얼굴이 빵빵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얼굴 라인이 돼야지 동안으로 보이는, 그리고 동안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살이 없으면 이제 얼굴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필러들을 넣어줬어 얼굴에.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들어가서 볼륨감을 형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 여기 팔자주름이나 이런 데 꺼진 데를 이만큼의 필러를 넣어줬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차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볼륨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볼이 꺼져 있으면은 간단하게 주사 빵 맞고 필러를 넣어주면은 볼륨감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꺼진 부위가 딱 채워지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주사 시술로 얼굴의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녹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러의 또 장점 중에 녹일 수도 있다고. 그쵸, 녹일 수 있어요. 이제 필러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필러를 넣었는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러면은 녹이고 싶잖아. 그러면은 녹여버리면 돼요.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은 저거 녹일 수 있고 엄청 간편하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녹여버리면 되고 엄청 좋네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필러는 한번 넣을 때 모든 기계도 마찬가지잖아. 모든 기계가 고장나면 고칠 수는 있잖아. 근데 고장 안 나게 애지중지 좀 잘 써야 되잖아요. 필러도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얼굴에 라인을 만들어주는 건데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넣어야지 그걸 녹일 생각하고 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나 마음에 안 들 때 녹여버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지우개처럼 막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녹이는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녹일 수 있어요. 이게 필러를 녹이는 물질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쭉 쏘면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도 쏴볼게요. 네. 제가 똑같은 양으로 약을 썼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휘저어 볼게요. 네. 여기부터 여기도 휘저어 볼게요. 네. 이거는 봐봐요. 다 녹았잖아 지금. 그렇네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녹기는 녹겠죠. 근데 네. 한 번에 안 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네. 이렇게 필러를 넣어버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필러 넣을 때 욕심내면 안 되겠네요.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필러는요 소량을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소량을 되게 깔면서 약간 테크니컬적으로 넣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넣으면 모양도 좀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점들이 아쉽죠. 눈으로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돼요. 필러 함부로 엄청 많이 넣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껴지고요. 이게 왼쪽 케이스로 이렇게 얇게 했을 때는 확실히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가 될 수 있네요. 근데 얘는 거의 다 녹았어요. 네. 원래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얘는 봐봐요. 이거 다 안 녹잖아. 이거 녹이는 약을 더 써야 되는 거. 그러면 그만큼 또 몸엔 무리가 되겠죠. 그럼요.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녹이는 약에 대해서. 필러 여기는 진짜 맞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나 진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부위가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대표적인 게 코필러입니다. 코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코에서 필러를 맞게 되면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필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필러가 아까 덩어리잖아요. 네. 그 한정된 공간 안에 필러가 들어가서 혈관들이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혈관들이 이렇게 눌리겠죠. 좁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좁아진 여기 뒤에 피부들이 괴사가 생깁니다. 조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코가 막 까매지고 색깔이 막 이렇게 농도 생기고 고름도 생기고 완전 까매지고 막 피부가 완전 죽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필러 이제 바늘이잖아요. 네. 근데 바늘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혈관을 찔러버린 거야. 근데 몰라. 혈관을 찔렀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찌른 상태에서 필러를 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그럼 혈관 안에 필러가 들어가서 막혀버리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막힌 혈관에 필러가 들어갔는데 이 혈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다가 눈으로 가는 혈관을 딱 막았어. 그러면 눈이 실명돼 버려요. 근데 그 필러가 막 어디 가다가 뭐 다른 데를 이렇게 또 혈관을 딱 막았어. 그러면은 여기 뭐 갑자기 여기가 막 피부가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이나 통계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거든요. 의료 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바늘을 잘 쓰지는 않아요. 이런 바늘 갖고 시술을 잘 하지 않고 볼펜심 같은 몽통한 혈관을 찌를 일이 없는 캐뉼라라고 하는 거를 보통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캐뉼라를 이용을 해서 쓰더라도 캐뉼라를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혈관이 찢어질 수 있잖아요. 네.
찢어진 상태에서 또 필러를 넣어버리면 또 혈관 안으로 필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작용을 그러면 코에서 얘기해 주신 혹시 이유가 있어요? 코가 가장 많거든요.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코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코 필러를 제가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콧대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필러를 맞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필러를 넣으면 이게 되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아까 봤지만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맞아요. 얘네들이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요 오똑하게 서 있던 콧대들이 이게 물을 머금으면서 뭉퉁하게 퍼집니다. 아바타 코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예쁘다가 나중에 코가 이렇게 넓어져요. 내려오고. 근데 환자분들 본인들은 자각을 못해요. 맨날 거울을 보니까. 근데 그래서 코가 낮아졌다고 필러가 다 흡수가 됐다고 또 오세요. 또 맞아요. 그럼 또 퍼져요. 또 맞아요. 또 퍼져요. 그럼 결국 아바타 코가 돼버려요.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까지 효과가 많이 오래 가지 않는다. 콧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코 필러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근데 매부리 코를 교정하는 데는 코 필러 괜찮아요. 일단 그럼 매부리 코가 어떤 거고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매부리 코는 새 부리처럼 네. 꺾여져 있는 코를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가 툭 내려가 있고 여기는 또 오똑하게 돼 있고 네. 그런 데를 교정하는 데는 되게 좋아요. 매부리 코는 보통 콧등에 맞거든요. 뼈 위에 맞아요. 그래서 뼈 위에 필러를 맞으면 얘네들이 퍼지더라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그 모양을 뼈 위에 맞기 때문에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콧대 같은 경우는 뼈 위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넓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콧등은 한 요 정도 두께라고 생각을 하면요. 콧대는 여기에다 필러를 넣는 거는 요 정도 두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러를 넣어봤자 네. 퍼져도 요 정도인데 네. 여기에 필러를 넣으면 퍼지면 요 정도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저는 애교 필러 좀 반대해요. 애교 필러를 제가 한 10년 전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제 입으로 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애교 필러의 달인이 됐을 정도로 가장 예쁜 애교살은요. 웃을 때 보이는 애교살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애교살을 보이고 싶어서 옛날에는 많이 했어.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예요. 유행을 많이 타요. 요새는 애교살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쓸걸요. 근데 옛날에 되게 유행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뭐야 속된 말로 왜 눈 밑에 애벌레 키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애교 필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교 필러를 넣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애교 필러를 넣고요. 맨날 보니까 애교살이 작은 것 같아. 또 넣어. 나중에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로 엄청 커져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래요. 다른 병원에서 애교 필러를 많이 넣고 왔대요. 더 넣고 싶대. 진짜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와 이거는 나의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못 해드립니다. 진짜로. 녹일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녹이는데도 주사 몇 번 맞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끝이 없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밑이에요. 눈밑인데 단 조건이 다크서클 되게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밑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분들은 눈밑 필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눈밑이면 근데 그 애교살이랑 다른 건가요? 어디죠? 달라요. 애교살은 이거. 네. 그리고 눈밑은 여기. 이쪽 있죠. 아, 여기 이쪽 부위. 네. 여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다크서클 있는 그쪽이에요. 맞아요. 네네네. 네. 눈밑 필러는 이렇게 꺼져 있으면요. 제가 되게 퀭했거든요. 꺼져 있으면 되게 사람이 피곤해 보여요. 근데 눈밑 필러를 채우면은 되게 사람이 좀 액티브하게 보여요. 활기차 보여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다크서클이 심하거나 눈밑 살이 조금 얇은 분들은요. 필러를 넣잖아요. 필러가 그냥 봤을 때는 투명해요. 근데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은 빛 때문에 비쳐가지고 새파랗게 비쳐버려요.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은. 그렇게 비치면 어떻게 될까? 피부가 얇은 분들이 넣었는데 다크서클이 오히려 생겨버리고 다크서클이 더 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필러를 넣으면 더 이렇게 퀭해 보여요. 팬더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 잘 봐주시는 선생님 만나야겠네요, 진짜. 근데 저는 옛날에 잘 봤어.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약간 센스가 좀 없어졌어. 저희 이제 또 병원에 또 이런 뿌띠 성형으로 또 잘하시는 원장님도 계셔요. 젊고 예쁘신 우리 원장님이 계신데 네. 그 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센스도 있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맡겨도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은 필러 맞으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소량만 넣었을 때 되게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별을 해주는 그 정도는 할 수는 있죠. 그래도 제가 그래도 원장인데. 그럼 원장님, 뭔가 맞지 말아야 될 곳은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나 진짜 필러를 할 거면 여기를 나 추천한다, 이런 거 있나요? 있죠. 어딘가요?
저 1번은 무조건 여기 팔자. 제가 아까도 팔자주름 맞으려 그랬잖아요. 팔자주름은요, 필러의 통증도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통증도 괜찮고, 그리고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팔자주름 필러는 너무너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 팔자주름도 광대살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광대살이 너무 많으면 이 광대살 무게 때문에 처져가지고 팔자주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광대살이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필러를 많이 넣어야 돼요. 높이가 비슷해져야지 팔자주름이 좀 연하게 보이는 건데, 광대살이 너무 이렇게 호빵맨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있으면 필러를 많이 넣어야 돼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는 건 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빼고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아까 이거 쭉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이 넣는 쪽은 무조건 좀 비추다. 비추예요. 덩어리로 넣는 그런 느낌은 비추다. 또 너무 좋게 할 수 있는 게 옆볼. 넓은 부위죠. 해골 모양으로 이제 살이 꺼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제 볼 쪽에 이제 필러 넣는 거,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위는 앞광대인데요. 여기 광대살도 그렇고 여기 부위는 되게 안전해요. 아까 제가 무서워 막 그런 괴사 막 설명드렸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다. 좀 안전한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많이 추천. 결국 또 안전한 곳을 추천해 주시네요. 안전한데 여기는 또 넓잖아요. 한 곳을 이렇게 덩어리로 넣을 수가 없는 부위예요. 이렇게 쭉 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좋은 부위, 앞광대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턱끝 필러라 그러죠. 여기도 비교적 좀 안전한 부위고, 그리고 여기는 얼굴 라인이 V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V라인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부위인데 여기는 가성비가 참 좋게 소량의 필러로도 얼굴 라인이 완성되는 지점이에요. 꼭지점. 그리고 보통 움직임이 많은 부위, 근육의 움직임이 많으면 필러가 이렇게 눌려지면은 필러가 금방 흡수돼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유지가 또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거네요. 여기는 근육이 호두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기도 그렇고 볼도 그렇고 앞광대도 그렇고 되게 오래 가는 부위. 근데 비교적 우리가 웃을 때 항상 팔자주름은 생기죠. 계속 여기는 압박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효과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가요. 여기는 한 1년, 여기는 막 2, 3년씩 가요. 저 여기 맞았어요. 오. 약간 무턱이라서 여기 맞고, 저는 팔자는 매년 맞고, 여기는 맞은 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추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 입술이요. 요거는 남성분들은 사실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네. 여성분들 보면 입술 모양이 되게 예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전 남자 중에서도 정말 예쁜 입술을 가지신 분을 봤어요. 송강. 너무 예뻐요. 입술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때 딱 와, 입술 필러 해가지고 저런 입술 나오면 너무 예쁘겠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얼굴의 완성은 입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술 필러도 조금 비교적 안전한 부위고, 저희 유주 원장님이 가장 잘하시는 입술 필러. 그래서 입술이 좀 좋고, 사실 남성분들이 입술 필러를 하게 되면 약간 남성미가 없는 느낌이 좀 나요. 너무 막 인위적으로 예쁘게 되면. 그래서 남성분들은 입술 필러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이제 여성분들은 입꼬리가 좀 처진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심술 난 것처럼. 네. 약간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약간 비율을 윗입술 1대 한 1.2 정도나 1.3 정도로 만들어주면요, 그 볼륨감 라인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 균형감이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코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윗입술하고요, 턱끝하고요, 일직선 라인이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이 라인. 그래서 코끝하고 윗입술하고 턱 라인이 일직선이 됐을 때 되게 예쁜 이상적인 그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에 맞춰서 입술 볼륨감도 좀 살려주고 턱끝 여기도 좀 살려주면은 옆 모양이 되게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얼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종점을 딱 찍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입술 필러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얼굴들은 필러를 맞으면 확실히 효과 많이 봐요. 그리고 이런 얼굴은 필러 조금 효과 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나요? 있죠. 한번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필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덩어리 채로 넣으면은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무게가 좀 있겠죠. 근데 덩어리니까. 그거를 만약에 피부 탄력도가 좋은 사람한테 넣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힘이 없는, 막 피부 탄력도가 없고 막 흐물흐물하는 피부 정도의 탄력도인 환자분한테 그 필러를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처지겠다. 피부가 처져요. 제일 중요한 게 1번은 피부 탄력도를 보고 이 사람이 그 필러의 무게나 혹은 필러를 넣었을 때 이 피부들이 처짐이 안 생기는 그런 피부인지를 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이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아무래도 필러에 대한 효과를 좀 잘 보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얼굴에서는 필러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 있죠. 네. 얼굴이 좀 통통하고 그리고 얼굴이 약간 크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필러를 맞았을 때 얼굴이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얼굴살이 좀 많잖아요. 얼굴에 지방들이 많으신 분들은 필러를 넣어도 뭔가 좀 볼륨감이 팍 이렇게 안 올라와요.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필러를 넣게 되면은 얼굴이 더 커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 탄력도가 좋고, 그리고 얼굴살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얼굴 윤곽이 조금 또렷하신 분들은 필러에 대해서 조금만 넣어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PD님도 보면은 볼륨감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근데 하지만 지금 얼굴에서는 필러를 맞았을 때 오히려 더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얼굴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 예뻐. 그래서 PD님은 전혀 필러를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예를 들면 이마 필러나 뭐 다른 데 뭐 필러를 했는데 너무 예뻐진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얼굴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잘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100% 그게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저는 필러 시술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안 드려요. 하지만 컴플렉스와 좀 더 나은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아주 유용하긴. 예, 왜냐면 그 조금의 1mm의 차이가 얼굴이 정말 예뻐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탁 살려가지고 하면은 예뻐질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좋죠. 결국에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필러 맞을 때 좀 좋은 원장님 혹은 좋은 병원을 찾는 그런 팁, 소소한 팁,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면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1번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가가지고 상담실장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를 시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뿌띠 시술인데 주사로 하는 시술은 의사의 감각, 센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누가 나를 해주는지 그 선생님을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못 해봤고 이 선생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막 이런 라인들, 그런 설명들, 디테일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누워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선생님이 와갖고 시술을 한다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가 반드시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크지 않나. 그리고 많은 선생님하고 또 상담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좀 궁합이 잘 맞는 내가 부족한 게 이거였는데 이 선생님이 이걸 딱 집어줬어 이러면서 시술을 받아야지. 더군다나 뿌띠 시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 그 섬세함, 그 조그마한 차이가 나의 얼굴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간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약간 제가 환자라면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객님은요 여기 두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좀 짧게 치고 여기는 좀 길게 치고 여기는 펌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볼륨감이 살아가지고 헤어스타일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하고, 그리고 저는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적당히 쳐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도 신뢰가 가세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디테일함을 좀 찝어주는 선생님. 환자분은 여기가 이쪽 라인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얼굴 라인이 살지가 않고, 그리고 팔자 고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더 센스가 있겠죠.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뭐 3군데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다녀오시다 보면 딱 느낌이 오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뿌띠 시술은 센스가 제일 중요해요.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뿌띠 시술을 아니죠. 센스가 있고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죠. 그거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발품을 좀 팔아야 된다. 원장님, 덕분에 제 필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촬영을 엄청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일단 필러는요, 물론 이제 필러도 너무너무 좋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필러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한 필러, 그리고 조금 유명한 필러 위주로 여러분들이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 너무 과량으로 맞지 마세요. 필러는 소량으로도 그 1mm 차이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너무 과량으로 맞는 거는 정말 비추. 병원을 찾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주시고 나와 좀 궁합이 좀 잘 맞을 것 같은 그 디테일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좀 극대화시키면 어떨까. 하지만 이 필러 자체도 간단한 시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을 가진 그런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예쁜 시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필러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